동해안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도 양식 물고기 12만 7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포항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임기제 공무원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기간제 직원은 줄었지만 파견직의 경우 현대제철은 정규직보다도 많았고 포스코는 정규직 수에 육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폭염으로 동해안 바닷물마저 뜨거워지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도 양식 물고기 12만 7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육상뿐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달 이상 고수온이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사한 양식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며칠째 계속된 고수온에 죽은 물고기가 때를 지어 떠 있습니다. 양식장 마당에는 폐사한 물고기가 상자 가득 들어차 있고 이제 막 출하를 앞두고 있던 어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심정이야 뭐 키우던 고기 이래 하면 침방하죠. 이런 마을로 모아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한 5일째 지금 거의 밤새고. 육상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수조 바닥에 물고기가 허연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 닷새간 포항 지역 14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12만 7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여지듯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수대가 갑자기 사라졌고 바닷물의 온도가 적정 수온보다 10도 이상 높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7월 말에 냉수대가 해제되면서 급격한 그 고수온이 바로 밀어닥쳐서 상당한 수온의 변동에 스트레스를 갑자기. 지난해 처음으로 경북 동해안에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 81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올해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한 달 이상 고수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가정과 직장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점심시간과 연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유연근무제는 방학 기간 중 자녀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직원들의 육아나 자기 개발을 위해 점심시간 앞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 제도입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면 근무 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연말 개통을 앞둔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에 오늘 궤도 검측차를 투입해 시속 100km 속도로 시험 운행했습니다. 궤도 검측차 운행은 궤도간 폭구와 수평, 고저, 방향 등 틀림 현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주행을 위한 사전 시험입니다. 궤도 검측차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44km를 시속 100km 속도로 통과하며 운행 결과를 분석해 궤도 틀림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 영업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 기조에 따라 포항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대상자 선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 담당 계약직과 용역, 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정규직 심사 대상입니다. 시는 현재 130여 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대상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전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임기제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짧게는 1년, 길어야 5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채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당 야간이나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해도 수당도 없거든요. 그냥 월급제거든요. 근데 정규직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저희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태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쉽게 쓰지 못하고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5년 뒤 재계약을 할 때 초기 연봉 금액으로 돌아가 연봉으로 인한 박탈감도 큰 실정입니다. 임기제는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만큼 이들이 가슴 졸이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 1,200여 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복지시설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해 식중독이나 온열 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나 침수, 누전,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 예방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포항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맞춤형 복지팀 등을 통해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제 직원 수가 1년 새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줄어든 반면 동국제강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견직인 소속의 근로자 수는 현대제철이 정규직보다도 많았고 포스코는 정규직 수에 육박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의 고용 형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포스코의 정규 직원은 16,634명으로 1년 새 1.9%, 312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0.3%와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제 직원의 경우 포스코는 243명으로 65%, 현대제철은 198명으로 13.5% 감소한 반면 동국제강은 84명으로 250%나 증가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 정년 연장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이들의 정년이 마무리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수가 대폭 줄었고 현재 홍보관 안내사원과 의료진 등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견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 포스코는 15,521명으로 14.9% 줄어든 반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6.8%와 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스코는 설비 보수와 증설 등 일시적인 공사기간에 따라 외주사 인력의 변화가 있다며 평소에는 15,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규직 대비 기간제 비중은 동국제강이 3.5%로 가장 높았고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1.8%와 1.5%였습니다. 또 정규직 대비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현대제철이 105.6%로 더 많았고 포스코는 93.3%, 동국제강은 60.7%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지역노동계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노동자 간의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7년도 제2회 초중고 검정고시를 오는 9일 도내 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중학교 졸업 학력 272명, 고등학교 졸업 학력 등 1,005명이 지원했고 교도소 재소자 7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사장은 포항 장흥중학교와 안동교도소 등 5곳으로 합격자는 오는 2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과메기 건조에 투입할 외국인 근로자 161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아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대구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는 TF팀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면서 하반기부터 이들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일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한 과메기나 오징어 건조철에 결혼 이주 여성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에게 90일 이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보문수산공연장에서 나흘간 진행된 경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2,000석이 가득 찼으며 특히 5일 락가수 박완규 공연에는 3,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첫날 클래식, 둘째 날 국악, 셋째 날 재즈와 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꾸며졌습니다. 포스코가 평창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경량 썰매를 만들어 개증했습니다. 이 썰매는 신소재인 고망간 방진강과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등을 적용한 모델로 수입 썰매보다 34% 가볍고 충격 흡수가 뛰어나다고 포스코는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먼저 제작한 썰매 한 대를 최근 전달한 데 이어 나머지 24대를 이달 중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120여 제곱미터로 내부가 전소되면서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튀김 음식 조리 과정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혀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렸지만 폭염특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지났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경북 내륙 지역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때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원한 비가 내렸지만 폭염특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노루 태풍은 일본 해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9도, 영덕 32도, 포항 33도, 경주 3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5도, 한낮에는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손수레를 끄는 70대 할머니를 차로 지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7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반쯤 포항시 북구 신광면 68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범퍼 조각을 발견해 CCTV로 용의 차량을 추적해 범행 7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주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가 오늘 밤 7시 경주 보문호수에서 열렸습니다. 사전 참가자 400여 명과 현장 참가자들은 수상공연장에서 출발해 달빛을 조명 삼아 7km에 이르는 보문호수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참가자들에게 빙과류를 제공하고 두 군데 포인트에서 통기타와 색소폰 공연을 하며 도착지인 수상공연장에서도 8시 반부터 초청 가수 공연을 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매달 보름에 무료로 달빛 걷기 행사를 하는데 평균 1,5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상반기 도내 14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 119 대원을 동행시켰습니다. 수학여행에 동행한 119 대원은 숙박업소와 관광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은 8개 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30여 개에 이어 하반기에도 30여 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이번 달 영덕에서 열리는 15세 이하 국제 중등축구대회와 다음 달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우슈대회, 울진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유치해 두고 있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직거래 장터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친환경 농식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식품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 증가한 1조 5천억 원으로 6% 늘어난 전체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친환경 농식품 매장 수는 5,400여 곳으로 1년 전보다 1.5% 늘어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7일 월요일 포항 M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